안녕하세요. 최양모 코치입니다. 오늘 공신공부법 공부의 도구 수업노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쾌한 음악과 함께 수업노트는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공부에 대한 우리 마음가짐을 바르게 갖고 실천한다.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사전에 좀 명확하게 그 마음가짐들을 좀 바르게 갖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을 끝까지 좀 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진짜 다가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함께 배우시면서 익히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부도구의 종류와 활용법, 방법을 명확하게 우리 배우고 익히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수업 노트를 펴보시면요. 자, 맨 오른쪽 위에 날짜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그 날짜를 쓰시고, 그 다음에 과목이 국어면 국어, 문학이면 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과목을 쓰시고요. 오른쪽 단원명은 공신의 공부도구라고 제가 임의대로 썼습니다. 두 번째, 단원 목표가 어떤 교과서든 단원 목표가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단원 목표만 보더라도 내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른 마음가짐 갖기, 공부도구 종류와 활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 밑에는 수업 내용, 그리고 오른쪽에는 핵심 개념, 맨 밑에 요약 정리, 그리고 핵심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맨 위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내가 어느 단원의 어느 부분을 공부했는지 시간이 지나면 잘 모르기 때문에 날짜와 이렇게 과목, 단원명, 단원 목표를 명확하게 써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수업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네 가지로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수업 노트 쓰는 법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을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골라서 적으시면 되고요. 그 간격은 넉넉하게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것을 다시 정리할 때 너무 비좁게 노트를 정리해 주시면 따로 정리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글씨는 알아볼 수 있게 정성스럽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교재 정독하고 정리하기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교과서가 있으면 교과서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과목 이름 적으시고, 그리고 단원명,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목표, 단원 목표가 있으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 하면 우리 옆에 친구에게 한번 여러분들 내가 공부한 것을 제는 친구가 있다면 한번 가르쳐 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르쳐 주기는 왜 좋냐 하면, 어떤 부분이 좋냐 하면, 자, 메타인지 활성화를 하는데 큰 효과를 있다고 합니다. 강의를 단순하게 들으면 5%를 이해하고, 또 읽기만 한다고 하면 10% 정도, 그리고 시청각 수업 듣기는 한 20%, 시범 강의를 보기는 30%, 집단 토의는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해보기, 이것은 75%, 그리고 서로 설명하기는 90%. 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말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모른다면 이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좋은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이유들은 이런 하브루타라고 하는 서로 설명하기 학습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개념 노트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개념 노트로 우리 예습하기예요. 이건 예습하기인데요. 여러분들 예습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미리 이제 본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습하기도 참 좋지만 복습을 우선으로 하는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셔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개념 노트로 미리 예습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을 가르칠 것인지 유추해 볼 수 있고,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수업 시간에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습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르는 개념과 중요한 개념을 구분하는 부분들이 바로 개념 노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예습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제목과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고요. 그 내용을 훑어보면서 학습 목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유추해보면 돼요. 아, 이런 내용으로 수업 시간이 진행이 되겠구나. 유추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르는 개념과 중요한 개념, 우리 개념 노트에 작성하시는 겁니다. 이것처럼 예시를 보여주면 내가 평소에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 시간은 뭐지? 시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시간은 과연 뭐 때를 나타내고 그 간격들을 매번 있는 것을 바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결국 친구가 생각하는 건 흘러가는 일들.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는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 크고 작은 사건들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고 있다면 이 개념에 대한 폭이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풀이할 때 그것에 대한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개념을 모르면 전체적으로 지문을 읽을 때도 그런 맥락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이라고 하는 뜻은 대개의 생각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쭉 나열해보고 정리해보면 어떤 사물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개념 노트를 작성할 때 핵심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핵심 개념을 찾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모르는 개념을 찾고, 세 번째, 두 번째까지 하면 되겠네요. 사전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핵심 개념을 찾을 때 이렇게 1, 2, 3, 4, 5 작은 소호 단원들이 있어요. 이 소호 단원을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핵심 개념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또 반복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걸까? 지은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 핵심 개념을 한 문장으로 만드셔도 되고 핵심 개념만 찾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핵심 개념을 찾는 방법들은 많은 고수들, 우리 공신에 참여한 멘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화살표로 인과관계를 이제 표시하거나 네모로 중요한 개념들을 찾고, 세모로 접속사, 그리고 물결 표시로 어떤 생소한 부분,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란 밑줄로 중심 문장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옥은 소형식 주택, 즉 양옥에 대비한 말이다.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은 난방을 위한, 온돌과 냉방을 위한 마루가 균형 있게 결합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이다.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공존하는 한반도의 더위와 추위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독특한 주거 형식이다. 여기서 저는 네모칸으로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옥의 특징으로 찾으면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핵심 개념들을 찾으시면 돼요. 두 번째, 한옥의 형태는 지방에 따라 구조가 다르다. 북부지방의 외부의 냉기를 막고 내부의 열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방을 두 줄로 배열하는 형태의 겹집 구조와 낮은 지붕의 한옥이 발달했다. 이에 비하여 남부지방에서는 바람이 잘 통하도록 방을 한 줄로 배열하는 헛집 구조와 마루 구조가 발달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핵심 개념은 무엇이죠? 맞아요. 한옥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대한 한옥의 구조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긴 문장 지문들을 읽을 때도 이렇게 핵심 개념만 잘 파악하시면 모든 긴 문장을 다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정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조라고 하는 단어가 벌써 4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옥의 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해봤습니다. 세 번째 넘어갈게요. 여러분들도 결국 이것을 5개 소단원들을 쭉 읽어보시고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약해봤어요.
온돌과 마루가 결합된 구조의 한옥은 지방과 계층에 따라 구조가 달리했다. 상류계층은 주택의 기능과 장식을 중시했고 서민의 주택은 기능적인 면을 중시했다. 이는 지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한옥이라고 하는 부분에 상류계층과 그리고 서민계층이 나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들을 이렇게 두 상류계층과 서민계층을 분류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보시고 개념 노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